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딥러닝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강아지 사진이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강아지라는 분류 정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델에 강아지 사진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라고 하는 분류 정답 또한 같이 투입을 시켜줘야 모델이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강아지 사진이 들어왔을 때 아, 얘는 강아지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어야 저희는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더라도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래 주가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다.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입력값이 과거의 주가 데이터다 하면은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모델에 투입을 해서 정답 미래의 주가 데이터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도록 저희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딥러닝 모델이 미래의 주가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함께 주어지는 학습 방식을 저희는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y는 fx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x는 여기서 저희가 모델에 입력해주는 값이 되겠고 y는 정답 혹은 예측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를 푼다면 입력값 x에 대해서 연속형 변수 y를 예측하는 게 되겠고 분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입력값 x에 대해서 이산형 변수 y를 예측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학습 체계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그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데이터를 모형에 넣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강아지 사진을 모델에 투입을 했다고 했을 때 딥러닝 모델은 처음에는 이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아지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정을 해줍니다. 아,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야. 이렇게 정정을 해주고 이렇게 정정해준 내용을 저희 딥러닝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강아지 사진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지 라고 올바르게 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딥러닝 모델은 이제 이 신경망 구조라는 것을 바탕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경망 구조는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을 연결하는 저 동그라미의 가중치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신경망의 출력으로부터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순전파와 역전파라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파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아웃풋 값, 즉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예측하는 결과가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정답이든지 정답이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이제 저희가 가중치를 수정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 데이터를 여러 번 이 순전파와 역전파를 반복시키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딥러닝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퍼셉트론이라는 구조는 1957년에 이미 제안이 된 인공신경망 모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그리고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오늘날 딥러닝에서 쓰이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라고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가지는 어떤 기존의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MLP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걸 저희가 보통 딥러닝의 기본 구조인 신경망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원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보통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 히든이라고 하는 그 은닉층들이 있습니다. 이 은닉층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신경망이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깊어진다에서 딥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예시를 보면은 히든 레이어가 즉 은닉층이 하나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이 하나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MLP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노드의 수는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변수의 수와 같고요. 아웃풋 노드의 수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류 문제를 푼다. 근데 분류 카테고리가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총 5개의 숫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전파와 역전파를 반복을 하면서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순전파는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를 활용을 해서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즉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역전파는 계산된 출력값과 정답 사이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아까 마치 예시에서 저희가 강아지 사진을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 고양이라고 모델이 답한다면 이렇게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야 라고 정정해 주는 과정처럼 그런 어떤 차이를 계산을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전파 과정과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출력층부터 입력층으로 순서가 거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전파라고 저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기초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수업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